미디어 대상 팩트체크 홍보대사 친구들이고요. 오늘 할 인터뷰는 팩트체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팩트체크 의회와 또 분들에게 알려드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담아서 OX 포맷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총 질문은 10가지고요. 그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과 의견이 모두 포함된 주제에 대해서도 팩트체크가 가능합니다. 저는 5인데 우선 원칙적으로는 팩트체크는 의견은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팩트체커들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삼고 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특히 이제 팩트체크의 주요 대상이 되는 뭐 정치인 발언이라든지 사회 유력 인사들의 발언 가운데는 온전히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의 영역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의견의 영역, 혹시는 또 예측의 영역 이런 것들이 좀 걸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보시는 독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이 있는 발언이라면 그게 일정 부분 의견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관련한 팩트들을 따져서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게끔 제공하는 것 역시도 팩트체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불이 났는데 우리는 불 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면서 단열재만 확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주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팩트체커의 역할도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사안이라면 관련한 사실관계는 충실히 따져서 제공하는 게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팩트체크 검증 절차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네. 팩트체크는 전문가와 언론인의 합의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물론 X입니다. 당연히 뭐 보시는 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최근에도 워낙 온라인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뭐 온라인에서 좀 쉽게 빨리 쓰여지는 기사들 보면 아마 보시는 독자들도 이건 팩트체크가 좀 덜 됐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기사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기사의 온라인 댓글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댓글에서 이미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반 시민임에도 팩트체커 역할을 하면서 기사를 능동적으로 검증해 뭐 관련한 뭐 팩트체크 넷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모든 기사를 읽는 분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 발언들을 듣는 분들 역시도 팩트체커 역할을 할 수 있고 저처럼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그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보시는 분들 역시도 팩트체커 역할을 하고 계실 거고 아마도 이런 자리 역시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기사를 보는 태도를 위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팩트체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논문 원문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논문 원문을 확인할 때 팩트체크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오를 들겠는데 논문 확인 같은 것들은 팩트체크를 할 때 자주 쓰이는 검증 방식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건 이제 필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논문을 확인했다고 해서 팩트체킹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요건은 될 수 없겠죠. 가령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의 발언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정보와 관련해서 강력한 반증을 갖고 있는 논문 자료가 있다면 그건 좋은 팩트체킹의 툴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 역시도 반론의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논문의 내용 자체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논문 자체도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도 몇 달 전에 손소독제 관련한 논문 내용을 실제로 팩트체크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팩트체킹의 완성을 얘기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결론은. 그럼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만 할까요? 논문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팩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팩트체크 판정이 바뀌는 경우 이를 기사에 명시한다. 네, 이것도 오일 텐데 당연히 물론 명시를 해야겠죠. 근데 너희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반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썼던 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엄격하게 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지는 저희 스스로도 좀 돌아볼 일이긴 하고, 물론 당연하게 그 상황이 바뀌어서 판정 결과가 바뀌어야 된다면 수정하고 정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제가 1년 못 되는 기간 기사를 썼지만 제가 썼던 기사들은 판정을 바꿀 만큼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그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팩트체크 기사들이 꽤 있었는데 워낙 상황이 가변적이고 특히나 백신 관련한 보도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고 여전히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라고 판정하기 힘든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몇 달 전에 썼던 기사들이 지금 보면 다소 부문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 건 이후에 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하거나 추가된 팩트들을 확인해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팩트체크 기사로 보완해 왔던 것 같습니다.